여러분, 솔직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남들이 쉴 때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셨고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애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은 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모이는가 싶으면 어딘가로 흩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운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의 모든 집에 이미 있는 물건입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물건을 엉뚱한 자리에 두면 집안의 재물이 소리 없이 조용히 떠나갑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건이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놀랍게도 소주 한 병입니다. 그 평범한 소주 한 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에 흐르는 돈의 길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천천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집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기회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손에 잡힐 듯 하다가 이유 없이 스르르 사라져버린 적 말입니다. 거의 다 됐다 싶었던 일이 마지막 순간에 어우러지고 잘 풀리는가 싶던 흐름이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던 기운이 어딘가에서 멈춰 고여버렸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에도 숨결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은 그저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인 빈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기가 돌고 빛이 돌고 나가며 사람의 마음이 머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오래 고이면 썩듯이 집안의 기운도 어느 한 자리에 멈춰 정체되면 그 자리부터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이라는 것은 그 무겁고 멈춰버린 자리에는 좀처럼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은 흐르는 것을 좋아하고 따뜻하고 생기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 한쪽에 아무도 앉지 않는 구석이 있지 않으십니까? 늘 어둑하고 차가운 기운이 도는 자리 말입니다. 현관은 또 어떻습니까? 들어서는 순간 답답하고 캄캄하지는 않으신지요? 집안 어딘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는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곳이 기운이 멈춰 고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많은 집일수록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주냐는 것입니다. 물도 아니고 값비싼 보석도 아니고 왜 그 흔하디 흔한 소주 한 병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자신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의아했던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의 길을 연다면서 옛 어른들은 어째서 이토록 소박한 물건을 믿었을까요? 금부치도 아니고 귀한 약재도 아니고 동네 가게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소주 한 병을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생활 속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소주는 퍼져나가고 서로를 잇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고요하게 한자리를 지키며 안정을 상징합니다. 안정도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안정만으로는 새로운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소주는 다릅니다. 소주에는 무언가를 움직이고 번지게 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곡식이 발효되고
시간이 그것을 천천히 변화시키고 마침내 맑은 술로 거듭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던 것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변화의 기운이 바로 멈춰있던 흐름을 다시 돌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술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조상님께 정성을 올리는 제사상 위에 술이 있었습니다. 새 가게를 여는 개업날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술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곁에는 늘 술 한 잔이 있었습니다. 술이 있는 곳에는 정성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으며 사람의 온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도는 자리로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迷信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며 몸으로 겪어온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주 한 병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한 병이라도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의 흐름이 활짝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리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그 어느 한 자리만 제대로 잡아도 집 안에 흐르는 돈의 길이 달라지는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귀띔하자면 세 번째 자리는 거의 모든 분들이 까맣게 잊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잊혀진 자리가 사실은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집의 서쪽입니다. 서쪽이 어떤 방향입니까? 해가 기울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향이고 가을의 방향이며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방향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곡식을 마침내 수확하는 그 풍요의 자리가 바로 서쪽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 애써 일군 것들이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불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집의 서쪽 한 자리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놓아 보십시오. 이미 가진 것을 더 단단하게 여물게 하고 그 결실이 더 넉넉히 번져나가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거창한 것을 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손에 쥔 것을 지키고 키우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잘 쓰지 않는 방의 입구나 창고 근처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방, 잡동사니만 쌓여있는 창고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기운이 깨어있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잠든 자리에는 돈도 함께 잠듭니다. 바로 그 잠든 자리, 멈춰버린 흐름을 다시 깨우는 데에 소주 한 병이 작은 신호가 되어줍니다. 오래 닫혀있던 공간에 다시 작은 움직임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집 전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그 잊고 지낸 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깨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잠깐 집 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일하는 자리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바로 책상 한 구석 혹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왜 가장 강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책상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실제 결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뜻이 종이 위의 계약으로, 결정으로, 성과로 모습을 바꾸는 곳이지요. 특히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자리가 더없이 잘 맞습니다. 뜻이 결실로 이어지는 길목에 소주 한 병을 두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자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여셨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몇 달 동안 사무실 안에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잘 들지 않고 일도 더디고 무언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책상 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올려두셨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그 자리를 깨끗이 닦고
그 작은 한 병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하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소주 한 병의 힘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소주 한 병이 다음에 말씀드릴 네 곳에 잘못 놓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가 저는 여러분이 가장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주는 퍼져나가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퍼져나간다는 성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두면 좋은 기운을 번지게 하지만 나쁜 자리에 두면 그 자리에 탁한 기운까지 함께 집 안 곳곳으로 퍼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 방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아이가 자라는 공간에는 무엇보다 고요하고 안정된 기운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손주가 평온하게 자라야 할 자리에 자꾸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기운을 들이면 그 안정이 흔들립니다. 아이들 방은 번지는 자리가 아니라 차분히 머무는 자리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바로 옆은 피하십시오. 그런 기기들 주변은 끊임없이 무언가가 흔들리고 어수선한 자리입니다. 그 옆에 소주를 두면 맑게 번져야 할 기운이 그 어수선함에 섞여 탁해집니다. 깨끗한 물이 흙탕물과 섞이면 같이 흐려지듯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한낮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남쪽 창가도 좋지 않습니다. 강한 빛이 온종일 내리쬐는 자리에서는 그 안에 기운이 변질되고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렵게 들인 좋은 기운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증발해 버리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 안이나 그 근처는 가장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들어왔다가 곧장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모처럼 들어온 좋은 기운이 미처 머물지도 못하고 그 물길을 따라 흘러나가 버립니다. 애써 모은 것이 들어오자마자 새어나가는 자리, 그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혹시 술병 하나가 이 네 곳 중 어느 한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엌 한 구석, 화장실 옆 선반, 텔레비전 장식장 위, 햇볕 드는 창가 어딘가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자리를 바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상들이 조용히 써오던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쓰면 그 효과가 한층 깊어집니다. 바로 소금과 소주를 함께 두는 방법입니다. 한쪽은 탁한 기운을 빨아들여 깨끗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맑아진 자리에 좋은 흐름을 퍼뜨립니다. 둘이 나란히 있을 때 혼자일 때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소금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이 지긋한 우리 어른들이 예부터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데 써오던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김장을 할 때도 정성을 들일 때도 소금이 함께 했지요. 그 소금이 먼저 그 자리에 무거운 기운을 가만히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소주가 그 깨끗해진 자리에 따뜻하고 생기 있는 흐름을 번지게 합니다. 방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 맑은 바람을 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리는 이런 곳이 좋습니다. 현관을 마주보는 높은 선반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 가까이, 그리고 손님을 맞는 응접자리 근처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늘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때가 되면 새 것으로 정성껏 바꿔주십시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채로 몇 년을 방치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또 하나의 멈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주술이 아니라 내 공간을 향한 정성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형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저는 정말로 진심을 담아 나누고 싶은 더 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고마운 눈빛으로 자신의 집을 가만히 둘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더 넓었으면, 더 좋았으면, 더 가졌으면 하고 말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나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이 집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주 한 병은 기적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그 한 병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자신이 사는 공간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 그 순간입니다. 그 어르신의 사무실이 따뜻해진 것도 소주 한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를 닦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그 정성이 공간을 바꾸고 그분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자리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보살핌을 받는 집은 반드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도는 집으로 돈도, 좋은 사람도, 새로운 기회도 천천히 찾아듭니다. 차갑고 방치된 공간에는 사람의 마음도 머물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재물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집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머무는 집에 모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풍요로운 집이 아니라 정성이 머무는 집으로 복은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리 하나를 바꾸는 그 행동은 결국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진 행동에서, 그리고 그 행동을 떠받치는 편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소주 한 병의 자리를 바꾸는 일은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과 공간을 다시 아끼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길목에 서 계시든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작은 자리 하나만 다시 정돈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자리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새로운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찾느라 지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발 딛고 선 이 자리부터 따뜻하게 가꾸어 보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평안과 넉넉한 복이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잊지 마시고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놓인 것이 있다면 오늘 안에 바로 옮겨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댓글로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재물이든 평안이든 감사든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만을 위해 더 깊은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subscribe to the channel